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매입한 걸 네. 우리가 유튜브로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또 연예인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도 저번 것처럼 한번 네네. 분석을 해주시면 재밌겠다. 네네.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보니까 그 재밌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침착맨 그래서 네. 웹툰 작가 이말년 씨. 이말년 씨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고. 그래서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또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네. 또 기안84라는 분. 아주 친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함께 뭐 과거에 고생도 하시고 뭐 그랬던 분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지금 많이 활발히 활동하시는 기안84님도 과거에 이제 그 건물을 매입했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한번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네, 기사를 먼저 한번 보죠. 그러시죠. 그래서 기사를 먼저 보면 뭐 과거 곰팡이에 시달리던 심창맨 기한 뭐 50억대 건물주 됐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네, 맞아요. 있다가 요즘은 뭐 누구보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침착맨이라는 분은 이제 방이동에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고, 송파구 방이동. 예, 기안84님은 송파구 석촌동에 아마 이제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송파구에다가 부동산을 매입하셨어요.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침착맨의 건물로 보이고, 예, 이게 지금 현재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내용을 볼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안84님 건물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역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건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일단 위치부터 좀 보시면 네. 일단은 심창맨님이 보유하신 이제 구입하신 네. 물건은 이 송파 네. 나루역에서 도보로 실제 도보 거리로 한 230m. 역세권. 네, 이제 뭐 거의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 네, 그래서 네. 도보로만 3분 거리 정도 되는 이 역세권에 위치했고, 뭐 로드뷰를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 지금 증축 공사인 이제 모습이 현재 나와요. 공사 중이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로드뷰가 이 촬영한 날짜가 작년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싶고, 이 라인을 보면은 여기는 좀 조용한 네. 주택가. 예, 주택가가 많고 이렇게 그 도로변 대로변 쪽으로 가다 보면 일부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예, 그런 라인에 이제 구입을 하신 근데 것 같아요. 어떤 상권보다는 이면도로 주택가로 보이는 요 위치. 예,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동북 쪽으로 가다 보면 점점 상권이 살아 있으니까 뭐 거의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사무실이나 작업실로 쓴다 그러면은 너무 시끄럽지 않은 예, 조용한 곳에서 또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안84님이 구입하신 물건을 보니까 기안84님은 석촌역에서 네. 예, 도보로 한 5분 거리, 한 378m 거리. 이것도 역시 역세권 건물. 역세권이죠. 네. 예,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요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뭐 횟집이 있고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사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 있는 건물이고, 상당히 허름해 보이는 건물인데 네, 나중에 뭐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 네네. 예,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88년도 건물입니다. 아유, 오래된 네, 건물. 30년 이상 된 그런 건물이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예, 그쪽에 코너 부지에 네. 매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두 개 다 뭐 나쁘지 않고 사업 목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또 송파구에 예, 귀한 땅 잘 매입하셔서 성공하고 그러면 저 부동산들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언제 매입했는지 한번 볼 수 네, 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그 침착맨님이 매입한 게 이제 송파구 방이동이고, 네. 소유권 이전을 2023년 4월, 네, 작년 4월, 작년 4월. 네, 그렇게 했고, 지금 최근에는 뭐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하시고, 네. 어, 주식회사 금병영. 네. 이거는 법인으로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인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자당권이 33억 6천. 네. 이게 채권 최고액이니까 네. 실제 대출 금액은 뭐 20억대 후반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걸로 보고, 매매 금액은 53억 정도 됐어요. 네. 53억. 예, 그 50억대 건물을 매입했다는 기사 내용이 맞네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안84님 건물. 네. 기안84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계약해서 네. 2020년에 잔금. 요거는 시간이 조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정도 된 건물이고 김희민 개인 이름으로 네.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고액이 34억.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20억대 후반에 대출을 받은 것 같고 거래가액이 46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네.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안84님 건물과 침착맨의 건물의 이 내용을 좀, 네네.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이걸 표로 만들어 네. 분석을 하셨군요.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명의는 일단 기안84님은 김희민 개인으로 네. 매입을 하셨고 네. 침착맨은 금병영이라는 주식회사 네. 법인 이름으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뭐 사업 목적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분들은 사실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네, 자기 사업을 이제 웹 작가라든지 이런 활동, 또 유튜브 활동, 네. 방송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으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네.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법인으로 하는 게 세제 지원도 좀 되고 양도세도 좀 적고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데 지금 이 사례에서 개인이 더 유리하고 했던 거는 네.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네. 여러 개의 사업을 회전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네. 사고 팔고 사고 네, 팔고 네, 그렇습니다. 사고 팔고 뭐 지어서 팔고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러면 세제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법인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개인이 더 유리하고 이 지금 심창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회사 네, 그게 아마 법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네. 또 사업 개념으로도 쓰려는 목적도 그럼, 있으시니까 네, 네, 그거에 의해서 법인으로 매입하신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해보는데 굳이 이거를 따지자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케이스를 따지자면 저는 개인으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단기 투자일 경우에는 법인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고 유리한 경우가 네. 많고 장기 투자일 때는 개인도 법인보다 나을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너무 상황에 따라 차이는 네. 있으나 대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친한 두 분이 부동산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매입하면서도 어떤 분은 법인으로 매입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개인으로 매입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차이가 부분은 있죠. 사실은 세무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셨겠죠. 뭐 네. 이런 분들 다니는. 반드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신지를 고려해서 세무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그렇죠. 결정을 하는 게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네. 반드시 중요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취득 시기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2020년도에 네. 매입했고 침착맨 분은 2022년도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102평 딱 좋은 평. 네, 85평 둘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네. 매입 금액이 46억 원, 평당 4,480, 4,500이 좀 안 되게 네네. 매입을 했고요. 그 위치에. 그리고 심창맨 같은 경우에는 53억 5천에서 6,280만 원 정도. 평당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지금 한 2년 남짓한 차이인데 네. 벌써 땅값이 뭐한 3분의 1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이미 발생이 돼 있죠. 네. 약 한 2년 이상, 3년 차이로. 네. 대출 금액은 29억 해서 한 63%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네. 아까 은행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금융에서 네, 실행을 하셨고 역시 1금융에서 28억 원, 그래서 한 절반 정도 52%의 대출을 활용하셨다. 네. 네, 이것도 보면 뭐 저희 관점에서는 대출은 저리의 대출이라면 좀 많이 받는 게 그렇죠. 네, 여러 네. 가지 그 실투자 금액을 줄이는 방면이라든지 자산의 이 레버러지 효과를 위해서 유리한데 이거는 아마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자금이 있으니 네. 또 그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실투입 금액은 17억 원 그리고 침착맨 분은 25억 원 투입이 네. 됐습니다. 네, 여긴 기타 비용하고 보증금은 별도예요. 네, 임차인들을 드렸을 때 그 임차인들한테 회수하는 보증금 금액은 빠져있는 실투자 금액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가에서 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17억 원, 25억 원. 건축 연도가 네. 기존 건물이 1988년 한 36년 정도. 네, 네, 오래된 건물. 구축이고요. 오래된 네. 구축입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 쪽. 네. 그다음에 여기는 97년도에서 27년 경과됐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을 아마 침착맨 분은 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는
아직 멀은 얘기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증축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용도도 변경하신 것 같은데. 네, 용도도 기존에 있는 매입한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아, 주택에서. 네, 주택이었어요. 그거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고 기사에서 봤듯이 사옥으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옥의 어떤 용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세무적으로도 네. 세무적으로도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면 뭐 양도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은 이미 완료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증축을 공사하고 있다는데 기존 건물이 3층이었거든요. 네. 예,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는데 그거를 아마 4층으로 올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층수는 기안팔사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심창맨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인데 한 개 층을 증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규모는 비슷해지겠다. 네, 증축이 규모는 된다면 비슷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가 네. 아까는 이제 매입했을 때 당시 평당가가 4,400, 네. 여기는 6,200 정도 이렇게 네. 됐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가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한 6,500만 원 정도.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세 전에 세금을 네. 고려하지 않고 보유기간이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익이 벌써 한 20억 원 정도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게 한 2년 만에 네. 그 땅을 샀는데 네. 그냥 땅값이 순전히 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이 2년 동안 2년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4년 정도. 4년 정도. 네네. 그러면 4년 동안 한 20억 정도의 그렇죠. 토지 가치의 상승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부러운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좋은 사례죠.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토지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여태까지 그래왔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타이밍이 보시면 매입하는 시기가 2020년도 네네. 예,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셔서 그냥 가지고만 계셨는데도 사실은 토지의 가치는 많이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이고 네. 지금 그 심창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하신 지가 사실 그 잔금일 기준으로 하면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선에서 대신 이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용도 목적에 맞게 네네.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용도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옥으로 쓸 거야 해서 증축까지 하겠어라고 해서 지금 그 가치를 높이고 네.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 매입 대금에서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이득은 좀 못 받지만 그렇죠. 건축물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에 맞게 수익성에 맞게 고쳐서 부동산 수익을 자체의 냈다. 가치를 늘릴 수 있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는 네. 기안팔사님 건물 같은 경우에도 88년도 건물을 그냥 쓰려고 매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가치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게 땅값만이에요 거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투자고 네. 지금 심창맨님 같은 경우에도 토지가는 이렇지만 네.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가치까지 높인다면 전체적인 매매가는 매입한 것보다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건희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아까 그 땅의 위치나 모양 이거 봤잖아요. 네. 뭐 신축하기에도 괜찮은 땅인가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사실 뭐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예, 건축을 하기에는. 근데 그나마 누가 더 괜찮냐라고 하자면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기안팔사님 건물이 네. 더 신축하기에 적합하고 또 코너 땅이었어요. 그리고 상권도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었고 지금 심창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는 뭐 나쁜 평수가 아니에요. 절대 예, 좋은 평수입니다. 좋은 평수인데 둘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평수가 조금 더 낫고 근데 이 둘 다 이제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이종일반 주거지역. 근데 그러면은 둘 중에서 주거지역인 그 주거지역에서 가장 핸디캡을 저희가 많이 받는 게 일조권 아닙니까? 네. 그럼 일조권 측면에서는 뭐가 굳이 유리하냐라고 따진다면 또 우리 심창맨께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건물을 일조권을 덜 받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우리 심창맨님이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자체의 그 땅 가치를 이렇게 건축했을 때 신축 시의 토지 조건을 비교하자면 거의 세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한 두 분이 어렵게 사시다가 성공하셔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의
매입 명의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어떤 분은 토지에서 이미 그 시간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충분히 얻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치 상승분을 모색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비교해서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침착맨님도 지금 이제 매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한다고 보면 그렇죠. 그 네. 자산 가치는 뭐 충분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침착맨님도 산지가 얼마 안 돼서 저렇지 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걸 보면 돌이켜 보면 또 그 상승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셔서 뭐 리모델링 그 공사만 완료돼도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을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오늘 이 두 분의 사례로 정말 재밌게 근데 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재밌게 너무 재밌는 얘기 같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예금 주식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유하고 계신다. 네. 이런 점들은 우리 연예인분들한테 우리도 충분히 배워야 되는 점 아니냐. 맞습니다. 네, 오늘의 교훈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